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 내용은 임종민 기자가 전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 7명.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내란죄의 공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 계획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독단적으로 계획했다고도 봤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겐 민간인 신분임에도 다수를 끌어들여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도운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당일에 알았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군 투입이 국회 마비 목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비상계엄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오늘 1심 선고를 내린 지규현 재판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가 여당의 맹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자, 지규현 재판장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한 지규현 부장판사. 출력해온 선고 요지를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마른 듯 물 따라 마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휘말린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할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내란죄 재판 1심 선고를 마친 지규현 판사는 오는 23일 서울 북부지법으로 인사발령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최주영 기자. 네. 자, 오늘 판단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 계엄의 실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첫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 네. 자, 계엄을 한 진짜 이유,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본 겁니까? 재판부가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계엄 선포 전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 순간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하다라고, 더 나아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에서 토의와 의견을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야당이 세게 하니까 이걸 좀 알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정당성을 지금 인정을 안
말한 거죠. 맞습니다. 계엄 선포 목적 타당하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울분을 느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계엄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리고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의도와 명분일 뿐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실제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실행된 그 과정도 오늘 재판부가 처음 판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계엄 준비, 실행 과정에서 계획을 일부 실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김 전 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띄거든요. 보안 유지나 문제, 그리고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암시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도 눈에 띄던데 오늘 재판부가 계엄이 허술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크게 두 가지 대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의 준비 자체가 허술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아예 허술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면서 장기간 마음 먹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라며 제시한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작성 시기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내용도 조악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선고 당시에는 이 계엄 선포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넓은 의미의 국헌문란, 폭동으로 보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요. 윤 전 대통령 사면 금지법도 내일부터 법사위에서 논의합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최저형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을 향해선 즉각 항소하라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막아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신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속으로 남아 빛날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비체위원회를 설치해 계엄에 항거한 국민들의 공로를 치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오늘 선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관심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인데요.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사죄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절윤을 압박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세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절윤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우리 당은 절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뒤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애둘러 절연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도부는 급하게 낼 것 없다며 절연이 아니라 전환,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메시지를 곧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 아닌가. 정치로서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아젠다의 전환. 장 대표의 태도에 당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그냥 지금 뭐 절연이냐 전환이냐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저희 당을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연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장 대표는 이르면 내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